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 네, 오늘은 인봉기 행장 스티브 강 부회장 그리고 주영석 부국장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 RKTV 3700을 통해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이 법에 서명을 했는데 바로 대만 여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우선 대만 여행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대만 간의 그 공무원들이 네. 모든 수준에서 자유롭게 상호 방문하면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대단한 사건이죠. 네. 그 1979년이었죠. 그 당시에 그 등소평, 네, 네. 등소평이 미국에 와서 그 미국과 수교하면서 유일하게 내세웠던 단 하나의 조건이 중화권에서는 중국만이 유일한 국가라는 거. 국가다. 결국 그 얘기는 중국이다. 대만이란 존재를 이제 지워달라. 그러면 네. 무조건 이제 수교하겠다. 등소평의 그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면서 네. 1979년 이후 40년을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유지돼 왔거든요. 네. 미국이 그걸 존중해 줬습니다. 네. 근데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네. 이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깨버린 거죠. 완전히 네. 깨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대만을 다시 이제 국가로서 인정하는 단계로 다시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영국 그 데일리 이 보도를 보면 데일리 메일 보도를 보면 올해 안에 파이낸셜 타임스군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보면 미국이 올해 안에 대만의 비공식 대사관을 개소할 예정이라고까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의 중국을 이제 깨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만에 더 많은 무기를 더 자주 판매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니까요. 이건 뭐 완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진핑의 소위 얘기하는 영리는 이제 건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 등소평 이후에 40년간 유지되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제 완전히 깨트리는 단계까지 왔고, 이 얘기는 역시 그 중국이 그 40년 동안 네. 미국과 손을 잡고 나름대로 밀월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키워주면서 당시만 해도 79년이니까 미소 냉전 시대였죠. 네. 그래서 중국을 미국과 이제 수교해서 미국 편으로 만들면서 소련을 견제했던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또 등소평이 시장 경제 도입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경제 개혁 개방으로 간다고 해서 그걸 이제 미국이 끌어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이라는 세계의 최대 공장을 얻은 거죠. 네. 인건비 싸고 아주 값싸게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 성장하고, 미국은 중국에 공장 지어서 중국에서 값싼 물건 만들어내고, 서로가 이제 윈윈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40년을 끌어왔는데 이제 지금은 너무 커졌죠. 중국이. 네. G2가 됐고요. 네. 뭐 시진핑이 지금 중국몽을 내세우면서 노골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2049년 40년인가요? 네. 예, 그 정도쯤 되면 이제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거다. 네.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이 지원이 되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이쯤에서 중국을 이제 확실하게 누가 넘버원인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칼을 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여행법 서명했고, 더군다나 대만 여행법 서명한 시점이 시진핑이 주석이 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남의 집 잔치집에 완전히 그 초를 뿌리듯이 정말 그 밥상 위에 침을 뱉듯이 정말 그런 행위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방하원을 통과한 게 1월이었고요. 연방상원 통과한 게 2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꼭 지금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예, 자유롭게 그냥 사인할 수 있었는데, 시진핑이 주석이 되려고 하는 직전에 사인을 함으로 해서 완전히 시진핑 정말 그 속된 말로 트럼프 닮네요. 닮죠. 완전히 시진핑의 뺨따기를 때린 듯한 그런 행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지금 뭐 수입 철강, 수입 알루미늄 가지고 미국이 이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입 철강, 수입 알루미늄 때문에 20%, 25%, 10% 관세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반발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오케이, 중국이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고 중국이 세계 무역 질서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 이 미국과 같은 스탠스를 한다면 관세를 없애주겠다. 이래가지고 호주가 관세가 풀렸는데, 지금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 호주가 가장 먼저 거기에 억울했다고 합니다. 호주는 이제 미국과 같은 편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싸우겠다. 그래서 호주 풀어줬고요. 한국, 유럽연합,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조건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미국 쪽에서 가지고 중국과 싸운다면 풀어주겠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 속에서 미국 편에 쓸 수밖에 없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네,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참 이 대단한 지금 우리가 또 이 미중 관계의 어떤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또 놓여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행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1979년에 미국하고 대만이 단교되면서 제가 그때 대만에 있던 이제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동료들한테 보낸 편지를 몇 장 봤어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혈맹이었던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믿던 미국이 우리를 버리는구나. 그런 눈물. 진짜 그 편지를 읽으니까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렇지만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버린 건 아니고 여행도 뭐 외교 관계는 없지만 그 상업 대표부를 통해 갖고 다 올 수 있게 하고 또 무기 지금까지도 계속 미국 무기 팔고 왜냐면 대만이 지금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또 재미있는 게 대만 영토에 제일 중국하고 가까운 게 마조도라고 있죠. 마조도가 우리 백령도하고 북한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건 뭐 20마일밖에 안 돼요. 그 마조도를 중국이 점령을 못해요. 그리고 대만 내 젊은이들이 거기도 대만 젊은이들이 왜 있죠? 의무 2년 의무 아닙니까? 의무하면 거기서 교대로 그 마저도에 파견돼서 거기서 근무하고 돌아와서 이제 얘기니까 아주 우리는 뭐 대만이 그냥 미국 중국에 합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저 대결 관계가 계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가 잠깐 지나간 시점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얘기가 하나하나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우리 기억하시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 우린 난 안 하겠다 하고 틀림없이 제철마다 그랬다가 중국에서 강력한 하인을 하니까 막 그게 아니고 뭐 어쩌면 뒤를 끌었지만 틀림없이 하나의 중국 안 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실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땐 뭐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실효가 어떨지 또 앞으로 뭐 중국에 대해서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특별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니까 그걸 뭘 하는지 그리고 아까 철강 수입 관세는 사실 중국이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수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퍼센티지를 봐서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이제 미국 일반적인 수입 역조에 대해서 아마 관세를 부과할 것 같으니까 특히 뭐 저 지적 재산권하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중국하고 미국이 또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지 한번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재미있게 관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의 중요한 점이요. 사실 구제력이 없는 이제 non-binding agreement라고 해서 굉장히 상징성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통과가 됐다고 해도 이 뭐 서류 이제 공무원을 교류를 그거를 강제로 실행하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사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렇게 실천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나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에게 한 펀치를 날린 거죠. 하지만 이제 대만 쪽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미국 안에서도 대만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이 굉장히 크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 연방 의원 뭐 상원 의원들도 그런 대만 커뮤니티에게 되게 그 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연방 의회에도 통과가 된 것 같고요. 요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중국을 좀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구속력이 없는 법안이지만 그래도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중국이 그동안에 뭐 남중국의 이 영유권 뭐 분쟁도 일으켰고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의
이 정말 뭐랄까요, 뭐 쉽게 얘기해서 코털을 좀 건드리는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에다가 어떤 좀 한 번 정도의 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만든 건 사실 중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이 부르짖는 게 중국의 굴기, 제굴기인데 그렇죠. 네. 그 뭐를 참 저거를 하냐니까 참고를 하냐니까 옛날 한나라 때인가요? 장관인가요? 장관. 네. 이제 또 그런 와야 그들이 선단을 이끌고 이 남진아를 다 넘고 지나서 인도양을 지나서 인도양까지 다 커버해서 저 북아프리카 이쪽 동해안까지 그때 중국의 영향을 거기 다 미쳤거든요. 그거를 다시 해보겠다는 거니까 전 세계를 지금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더 크기 전에 한 번 정도 이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타이밍이 좋은 게 이 사실 중국이 이렇게 팽창 야욕을 드러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좋진 않거든요. 이 중국이 팽창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 특히 앞서 말씀하신 동남아 같은 경우도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결코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중국을 대하는 방식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에 인도네시아가 호주와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호주한테 아세안에 가입해라.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근데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이제 공통의 적 때문에 호주는 원래부터 중국을 싫어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가 호주한테 아세안 가입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의 이런 1대1로를 통한 확장 공세에 많은 국가들이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본 그러한 경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